만져졌는데 아프지가 않아. 그럼 이건 암이 아니야. 암은 아프지 않습니다. 암은 조용히 오고요. 나쁜 놈들은 아주 조용히 오고요. 아프지 않게 만져지는 멍울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조직 검사는 굉장히 안전한 검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암으로 진단된다고 하면 조직 검사할 때 들어갔던 입구부터 해서 암까지 같이 제거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두꺼운 바늘을 이용을 해서 가슴 속에 있는 조직을 뜯어낸 거기 때문에 멍도 들고 통증도 있고 아픈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조직 검사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빨갛게 되고 한다는 거는 안에 조직 검사했던 부위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나 다른 치료를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우선은 괜찮은데 요 놈이 나중에 나쁜 애로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두고 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쁜 애로 갈 가능성이 각 조직 그 타입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양성으로 나왔는데 6개월에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애는 그냥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보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두 분비물은 색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유두를 짜봤어 혹은 속옷에 묻었어 라고 했을 때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왔네 알 수 있는데 흰색, 투명색,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빨강색, 갈색, 검정색처럼 색이 어둡다라고 하면 안에 피가 났다는 뜻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꼭 주의를 하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더 좋지 않고요. 근데 양이 적은 경우에는 꼭 짜야지만 나오고 평상시에 자가 검진을 잘 해서 양이 적을 때부터 짜가지고 뭔가 이 나쁜 분비물을 알아냈어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여튼 나 수유 끝나고 이제 단유를 했는데 유두로 분비물이 나와요. 근데 짜면 나와요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또 괜찮습니다. 가슴이 이제 두 짝인데 한쪽에서만 나오고 그다음에 저절로 나오는 게 제가 조금 더 안 좋다 했는데 저절로 나오고 그다음에 유두 끝에 구멍이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구멍 중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개 혹은 2개에서만 나오고 분비물 색이 빨강색, 갈색, 검정색처럼 어둡게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젊은 여성이라고 하면 뭐 10대, 20대를 얘기할 텐데 만져져서 왔어요 했을 때 섬유선종이 정말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근데 섬유선종이랑 또 쌍을 이루는 게 엽상종양인데요. 비슷하게 생겨서 비슷하게 생긴 혹인데 또 병리 검사에서도 또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섬유선종, 엽상종양 요거를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나 만져지는데 이게 점점점 커지고 엄청 빨리 커졌어. 이러면 엽상종양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엽상종양인 경우에는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섬유선종은 모두 다 제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고요. 낭종이 물혹이랑 동일한 이야기고요. 물혹이라 하면 말 그대로 혹 안에 물만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이 물혹에서 생기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혹처럼 생긴 암이 가끔 있기는 있는데 정말 뭐 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심플 물혹처럼 생기지는 않습니다. 암은 이제 살덩어리에서 생긴다고 보셔야 되니까 나는 혹이 있는데 안에 물만 있어. 그럼 물혹이야 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 그게 아니라 혹인데 안에 물도 있고 살덩어리 성분도 있어 라고 하면 살덩어리 성분에서 또 암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가족력이 없는 분보다는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언니가 가족력이 있어. 그러니까 유방암이야 라고 하면 처음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몇 세 때 진단받으셨어요? 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방암인데 만약에 어머니가 30대 때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 이제 가족력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촌수가 더 적으면 적을수록 유방암의 리스크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가족력이 가장 이제 연관이 많냐면 나는 아빠가 유방암이었어요. 그다음에 딸이 유방암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족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 생겼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그러니까 20대 초반이거나 뭐 10대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 중에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이
많아요?"라고 하면 받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유방암이에요."라고 하면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유방암이 생겼는데 양쪽에 다 생겼어요."라고 하면은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유방암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 브라카를 얘기하는데요. 브라카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요 두 가지 다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한번 받으시고요.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변이가 나왔어. 그러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꼭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보다 예민하게 평상시에 자가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카 1과 2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이 유전자랑 관련 있는 암은 뭐가 있냐면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요렇게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유방암과 난소암, 췌장암 요 세 가지는 아주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원래 다 있는 건데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다 뭔가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는데 얘네들이 와서 이제 이걸 고쳐주는 거죠. 고쳐주는 기전이, 그러니까 망가진 시스템인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은 어디를 이제 수정을 해주냐면 유방, 그다음에 난소, 전립선, 그다음에 췌장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복구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브라카 1이나 2가 변이가 있어라고 하면 유방암의 리스크가 이 변이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요. 난소암도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전립선암도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나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검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때에 따라서 MRI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이렉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5년 전에 나왔던 재활의학과 논문에서 보면 일주일에 100분 이상 하는 운동이 유방암 재발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비만도도 낮을 테고, 그리고 비타민 D도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뭐 실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실외에서 하는 경우들을 그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외에서 하게 되면 또 비타민 D가 많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또 비타민 D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유방암 리스크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수유 중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고, 수유 때문에, 그러니까 수유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유류낭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선염이 생겼는다는 농양이 찼다든지 하는 그런 염증성 변화들로 만져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렇지만 물론 유방암의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전절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유방암은 요새 트렌드는 부분 절제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초기에 잘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전절제, 부분 절제, 이거는 유방암이 얼만큼 퍼져 있는지, 범위가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절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 유방암이니까 무조건 전절제야는 아니고요. 범위가 얼만큼 퍼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슴 복원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 전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유방 절제술을 하고 나면 볼륨을 그래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안에 복원을 많이 함께 시행하는 편입니다. 부작용은 처음에는 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절제할 때 피부를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피부를 많이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까지 만약에 암이랑 너무 가까워서 절제를 해야 돼라고 하면 피부가 남아있는 게 없어서 보형물을 넣었을 때 피부가 많이 당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원스텝으로 보형물 넣고 끝, 이렇게 못할 수도 있고, 피부를 늘린 후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방암은 가슴에서 생기는 암을 다 얘기하는 건데, 가슴에서 생기는 암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끝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끝나고 나서 항호르몬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항암 치료가 더 우선인 사람도 있고, 혹은 타겟 치료가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에서 생겼다고 모두가 다 똑같은 유방암이 아니라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합니다. 림프절 전이 있으면 일단 기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림프절 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림프절을 많이 뗄 텐데 삶의 퀄리티가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팔이 붓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검사를 잘 하는 것, 그다음에 보통 항호르몬 치료하면 5년 내지 10년 정도 하는데요. 이 치료를 빼먹지 않고 하는 것, 그리고 폐경을 했다 라고 하면 살찌지 않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되게 전신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타모xifen 항호르몬,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너 이제 일하지 마."라는 의미고 강제적으로 폐경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폐경쯤 되면 갱년기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홍조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하기도 하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관절이 다 쑤셔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유방암 환자 중에서 타모xi펜을 드신다는 분은 어떤 분이 드시냐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일 때 이런 타모xi펜을 드시게 되는데, 이제 먹는 이유는 "재발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전신적인 증상 때문에 유방암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방암도 아니고요. 딱 그 호르몬 양성 유방암만 낮춰주는 건데, 만약에 그분이 그거라고 하면은 재발을 낮추려면 드셔야죠. 왜냐면 가슴은 두 짝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뭔가 "나빠" 이래서 수술을 했어, 그렇다고 끝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또 생길 수 있거든. 또 추적 관찰할 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 초음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전절제 했다 그러면 그쪽은 이제 유방 촬영은 안 할 테고, 그 외에 CT나 뭐 MRI 아니면 PET-CT 아니면 본 스캔 요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것도 기수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림프 부종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를 했어"라고 하면 림프 부종의 신호일 수 있고요. 처음부터 막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림프 부종하면 코끼리 팔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고요. 그냥 팔이 불편하고 팔이 좀 땡땡한 느낌이 들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스타킹을 신으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증상이 정말 심해라고 하면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슴에서 뭔가 만져지고 뭐 분비물 나오고 이런 거는 다 여성이랑 동일한데, 단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여자들은 그래도 가슴 조직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발견이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남성분들은 가슴 조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부터 아주 유방암이 작을 때부터 발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이상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감 검진 기준으로 해서는 40살 때부터 유방 촬영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 가족력이 있어.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유방암에 걸렸어."라고 하면 좀 일찍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면 유방 촬영을 많이 권하지는 않지만, 유방 초음파는 무해한 검사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과학적으로 꼭 입증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다만 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석류, 즉 뭐 액기스 이렇게 드시면 당연히 뭔가 효과가 더 배가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커피에 대해서는 뭐 "좋아요." 하는 논문도 있고 "안 좋아요."도 있고 "연관성이 없어요." 하는 논문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아직 논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커피는 절대 안 돼."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는데 이제 과하게 드시진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방암은 단순히 뭘 먹어서 안 좋고 뭘 안 먹어서 좋고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이 생활 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커피와 또 수면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면에 방해가 될 만치 먹는다, 이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기, 그러니까 햄, 베이컨 이런 고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단백질을 먹어야 돼."라고 하면은 계란이나 콩 같은 가공하지 않는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육이 안 좋아요." WHO에서 얘기한 거는 비단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비만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줄이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유방암 치료에 표준 치료는 뭐 당연히 아니고요. 물론 일부 이제 도움이 돼요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비타민 C가 오히려 치료를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 이렇게 추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 현재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이 부분을 맹신을 해서 다른, 그러니까 정말 정말 중요한 그런 치료들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가끔 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치료를 놓치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술은 줄이셔야 되고요. 최대한 그냥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식사는 아니지만 흡연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육, 초가공육 같은 것 그러니까 햄이나 베이컨 이런 것들은 줄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 그럼 콩이나 계란으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식물성 식품을 보다 비중을 늘리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정보들인데요. 만져졌는데 아프지가 않아. 그럼 이건 암이 아니야라고 쓰여 있는 것들을 꽤 많이 보는데 암은 아프지 않습니다. 암은 조용히 오고요. 나쁜 놈들은 아주 조용히 오고요. 만약에 암이 증상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열이 나고 막 아프고 그러면은 다 초반에 발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만져지는 멍울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 검사한다고 암이 퍼져."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조직 검사한다고 암이 퍼질까 봐 무서워서 이 병변을 그냥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 이게 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초음파만 해도 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 촬영 아픈 거는 저도 경험해 봐서 너무너무 잘 알지만 유방 촬영, 초음파는 무조건 같이 웬만하면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나 유방 촬영했는데 친밀 유방이 아니고 지방형 유방이래."라고 하면 유방 촬영만 하셔도 됩니다. 주변에 유방암인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한 다리 건너서 두 다리 건너서 정말 정말 많이 있으실 텐데 유방암이 생각보다 초반에 발견하면 굉장히 치료하기에 좋은 암이거든요. 생존율이 높다는 뜻인데. 그래서 많이 불안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도 있을 텐데 증상이 있든 없든 우선 '나이가 좀 들었다. 난 중년이다.'라고 하면은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고 젊은 친구들 혹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에서도 "나 가슴에서 이런 증상이 있어."라고 하면 무시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